저기 한 학기를 다 마무리하고 책을 한 권을 다 띄고, 그 내가 오늘 여러분들 주려고 선물로 책을 몇 권 가져왔다. 내가 본 책들을. 그리고 오늘 이제 파이널 PBL 보고서 및 여러분의 프로젝트 프레젠테이션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두 명이 발표를 했고, 오늘은 최민수 군과 김윤수 군이 각각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민수 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지요. 자, PBL 보고서와 프로젝트 발표 시작합니다. 발표는 일단 PBL 보고서 발표 쭉 하다가 프로젝트는 피날레로 멋지게 마지막으로 하는 식으로, 중간에 있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내용은 그 중간고사 이후에는 뭐 최적화 이론, 뭐 암호론, 뭐 법, 뭐 문문법, 그런 것들을 배웠었는데, 다 중요하니까 배운 거긴 한데, 일단 최적화하고 암호론이 제 기억에는 가장 많이 남았던 게,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공대 같은 경우에서도 암호론은 수업 때도 배웠었는데 꽤나 재미있게 배웠었고, 요즘같이 화웨이 같은 사태 같은 거 생각해봐도 보안이 중요해지는 시대라서 암호론이 꽤나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개인 성찰 노트에서는 제가 중간에 좀 나태해지긴, 중간고사 막 보고 나서 좀 설렁설렁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좀 열심히 한 것 같아서 점수를 저한테는 잘 줬고요. 그리고 그 5월 PBL 보고서를 쓰고 나서 좀 더 그 쓰기 전도 그렇고 좀 해이해진 것 같아서 아쉬워서, 그때부터는 그래도 다시 교수님이 앞에 부분 코멘트 안 달린 거 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래도 다시 안 하고 있긴 하지만 교수님이 시킨 거라도 열심히 하자라는 정신에서 그래도 앞에 거 코멘트 파이널도 달고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리고 동료 평가로는 조용한 양을 줬는데 뭐 중간 전에도 잘 해줬었고, 그리고 파이널 보고서 때 자기가 뭐 어떤 걸 할 건데 뭐 피드백 같은 거 요청했었는데, 제가 세이지 같은 거 잘 모른다고 하니까 그걸 뭐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말해줘서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여한 걸로는 그 Q&A 참여 횟수는 한 총 106회로 아마 여기서 가장 많을 텐데, 그런 점에서 좀 뿌듯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서 그 점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PBL 참여 부분에서 그 5월, 그러니까 중간고사 이후로 기억에 남았던 거는 일단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일단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그 잉글리시 도브시라고 국제수학연맹 회장이 있었는데, 그분에 대해서 교수님이 자료를 올려주셨는데, 그래서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달리 수학은 소통을 뭐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뭐 한국 학생들이 여기 뭐 과외 같은 걸 대부분 많이 해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대 이과 정도면은 과외를 한두 번은 하게 되는데, 아니면 학원을 하거나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수포자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ICM, 그러니까 수학계에서 꽤나 권위 있는 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수학에 꽤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하고, 그리고 수학의 재미를 발견하길 기대한다고 말하는 걸 보고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상구 교수님도 그 한국수학교육학회에서 좀 잘 나가시는 분이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기여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여기 인터뷰 하시게 된 계기도 2014년에 거기서 ICM이라고 한국에서 그 ICM이 열렸었는데, 국제수학자 대회가 열렸었는데, 제가 그때 가려고 했었는데 그 표 입장료를 보니까 꽤나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학생 할인 같은 게 있나 봤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교수님들도 좀 부담스러워 하긴 하시던데, 김장수 그래서
그래서 그때 가려고 했었는데 김창수 교수님한테 물어봤었는데 막 20 몇만 원인가 30 몇만 원 내고 들어가셨다 그래가지고 겁먹어서 못 갔었는데 그때가 아쉬웠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ICM이 과연 서울에서 또 열려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은 꽤나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못 갔었는데 이 사람 인터뷰를 보면서 그래도 수학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줬었구나 해서 제 개인적인 경험하고도 연관이 돼서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했던 게 저는 솔직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가 사실 지금 압도적인 1위잖아요. 뭐 리눅스 같은 거나 애플 같은 거 운영체제를 제외하고서라도. 근데 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무너지고 있었다는 걸 모르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알려주셔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요즘 클라우딩 컴퓨팅 같은 거나 그런 걸로 방향을 선회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공지능, 혼합현실, 뭐 양자 컴퓨팅 그런 식으로 다시 떠오르려고 하고 있다던데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지금 대박을 이루고 있어서 궁금하긴 한데 그 윈도우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압도적일 수 있었던 게 그 소프트웨어를 전 세계 단위로 엄청나게 팔아치울 수 있어서 그렇게 압도적이었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클라우딩 컴퓨팅이 엄청나게 뜨고 있고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뜨고 있는 기술이긴 한데 과연 윈도우가 떴던 방식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팔아서 이득을 챙길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수익 구조가 과연 전에 비해서 더 나아질 수는 있는 건지가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상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조선 수학사 관련해서 동아시아 수학사에 조선 수학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 이상구 교수님이 자료를 올려주신 게 있는데 그래서 조선 과학사가 그러니까 한국 최초의 과학사 연구소인 홍익섭의 조선 과학사가 나온 지 70주년이 됐다는 뭐 자료였고 그래서 한국 그 수학이 한국 수학하고 과학이 동아시아 과학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쳤다는데 저는 사실 일단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수학에서 동양의 수학 특히 동아시아의 수학이 좀 과소평가 받고 있고 그리고 특히 동아시아 수학 중에서도 한국 수학이 과연 얼마나 영향이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세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데 이런 자료들을 계속 올려주셔서 저도 보고 배우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수학과랑 관련이 없는 일반인들한테 이런 걸 설명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기억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통계로 세상을 구한 나이팅게일에 관한 얘기인데 사실 우리가 나이팅게일 하면은 뭐 간호학과에서 뭐 나이팅게일 선서를 한다 뭐 그런 식으로 그냥 뭐 간호학에 대한 어머니 뭐 그런 식으로만 알고 있는데 나이팅게일이 그러니까 통계를 접목해서 그런 식으로 간호를 해서 엄청나게 발전이 됐다. 위생 같은 게 엄청나게 발전이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 그냥 저는 나이팅게일이 간호학계에서 엄청 유명한 사람이구나 그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배워서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코멘트 일단 먼저 프로젝트 전에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그래서 좀 시험이 끝나고서 좀 나태해져서 좀 덜 한 면이 있긴 한데 그래도 교수님이 다시 하라고 잔소리 하실 때마다 그래도 꾸준히 하려고 그러니까 잔소리라기보다 그럼 좋은 말로 피드백을 해주실 때마다 그래도 다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꾸준히 그 참여를 해서 그래도 Q&A 최대 참여수를 아직까지도 달성을 하고 있고 교수님이 그 표절 같은 거 위험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그런 거 그 자료 같은 걸 계속 그 매칭시키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발전을 해서 그런 거를 하기가 표절을 하면 무조건 걸리게 되어 있다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유념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프로젝트 자료 같은 걸 찾을 때마다 느낀 건데 대부분 자료 같은 게 영어나 뭐 독일어나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꽤나 찾기가 힘들었는데 그래도 구글 번역기나 교수님이 올려주신 번역기 같은 걸 사용해서 꽤나 많은 자료들을 그래도 찾아서 잘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학서에서 배웠던 건 사실 좀 인상적이었던 게 배웠던 것이라기보다는 배우는 방법을 배운 것 같아서 꽤나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과 과목이나 다른 과목들을 배우면 사실 어떤 것들을 배우고 그냥 활용법 배우고 그 정도로 끝인데 여기서는 계속 배우는 자세 같은 거나 뭐 활용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셔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아빠가 뭐 자식한테 뭐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뭐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보고서 발표를 하겠는데 발표는 제가 맡아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제가 발표는 사람들이 기피하긴 하던데 사실 위기가 기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발표를 잘하면은 사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큰 강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니까 발표를 일단 제가 맡아서 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조사한 거는 일단 크게 그냥 일단 두루뭉실하게, 왜냐면 자세하게 하려면은 대학원 레벨까지 뭐 그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보험 수학에 대해서 겉줄기만 발표를 하도록 하겠는데, 목차로는 첫 번째로 주제 선정 이유하고 보험이란 무엇인가, 보험의 종류, 보험의 역사, 그리고 초기 보험 수학과 초기 보험 계리사,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보험 계리의 차이, 그리고 7번째로 한국 보험 계리학과의 역사, 그리고 8번째로 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 선정 이유로는 사실 요즘 엄청 논란이 되는 게 뭐 정년을 뭐 정년이 요즘 아마 60세에서 65세로 법적으로 뭐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그 지하철 같은 데도 이 사람이 노약자 그걸 받아도 되느냐 그런 식으로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세계 평균 수명이 2016년 기준으로 83세에 달한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60살이나 65살에 은퇴해도 18년을 또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결국 사회가 갈수록 고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면서 안정장치를 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로 중국에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면 상대방이 돈을 받는 외도보험이 존재한대요. 그리고 미국에는 외계인에 납치됐을 때 돈을 받는 보험이 꽤나 의외로 잘 팔렸었고, 그리고 응원하는 축구팀이 졌을 때 대비해서 축구 트라우마 보험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보험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수학과에서 사실 전공을 살린다고 하면은 일단 가장 크게 떠오르는 게 일단 수학자나 그런 식으로 학계로 진출하는 게 있고, 아니면 또 많이 가는 게 학원계나 그런 식으로 교육계로 빠지는 게 있는데, 사실 수학을 진짜 전공을 살려가지고 다른 식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또 중요한 게 보험 계리사 그런 식으로 금융 쪽에서 활약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제가 보험 계리사 분을 아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수학과로 그 회사에 가서 전공을 살리면서 떵떵거릴 수 있는 게 사실 보험 계리사가 꽤나 거의 유일하다고 봐도 된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험 수학에 대해서 관련이 많아지고, 그리고 국제 회계 기준이 IFRS 17인가 18로 또 바뀌면서 보험 계리사가 또 엄청나게 취업난이 있는데, 요즘 같은 취업난 시대에서 사람이 없어서 못 구하는 그런 직종이라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사실 법적으로는 뭐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뭐 그런 법률적 그런 게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미리미리 돈을 조금씩,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담이 안 되는 돈을 모아가지고 사고는, 그러니까 나한테는 안 생길 수 있어도 집단으로 보면 무조건 생기는 게 사고인데, 그런 걸 미리미리 방지하는 게 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은 법적으로는 그냥 뭐 자연인을 대상으로 사고나 재해를 보상해 주는 건데, 쉽게 말해서 죽었을 때 돈을 주는 그런 게 생명보험이라고 볼 수 있고, 연금보험은 그러니까 보험을 이득을 보는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돈을 준 다음에, 그래서 그게 만료되면은 종신이나 또 일정한 기간 동안 돈을 주면서 수익 같은 것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그런 것에 연금보험이라고 할 수 있고, 사실 우리나라 4대 보험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연금, 국민연금을 우리가 싫어도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그런 시대인데, 그런 게 대표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손해보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사고 같은 게 일어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차를 운전한다고 쳤을 때 차 같은 게 잠깐 삐끗해가지고 엑셀이랑 브레이크를 착각해서 밟아가지고 차가 반파가 됐을 때 그것을 보장해주고, 아니면 스크래치가 났을 때도 보장해주는데, 사실 앞에 생명보험이랑은 좀 다른 게, 사실 차에 스크래치가 났는데 만약에 차량 전액을 보상해주면은 완전 이득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손해를 본 정도만 메꿔주는 그런 식으로 보험이 설계되어 있는 게 손해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른 걸로도 엄청나게 보험의 종류가 많지만 일단 크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의 역사로는 사실 옛날에도 개나 둘에,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 말 중에 뭐 갯돈을 들고 뭐 튄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마을 사람들 단위로 돈을 모아둔 다음에 그것으로 그 피해를 보전하는 제도들이 많긴 했고, 중세에도 유럽 중세에도 길드 조직을 중심으로 서로 돕거나 항해를 하다가 생긴 배나 적지 않은 화물의 손해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런 걸로부터 보험 제도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으로는 그 최초의 보험 계리를 적용시킨 건데, 여기 뒤에 보시면은 그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사는지 그 생명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죽겠구나,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죽겠으니까 보험료를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겠다, 그런 식으로 만든 게 생명표였고, 원래 해상보험이나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재화를 보상의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액수가 명확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차 같은 거 사면 차 같은 게 시세 같은 게 중고차든 어느 거든 시세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생명은 사실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잰다는 게 좀 윤리적 문제가 있기도 하고, 언제 죽을지도, 그러니까 갈 때 순서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사망률을 예측하는 게 중요했었는데, 이게 통계학 발달하고 표 같은 게 발달하면서 이런 표를 이용해서 그 생명보험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망보험은 1706년 설립된 아미카블 소사이어티를 시작으로 보긴 하는데, 1764년 에퀴터블 생명보험이 최초로 인간 사망률과 보험 산업을 결합해서 이것을 이용해서 그 수익을 계산한 다음에 그것으로 엄청난 이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화재보험은 그 수업 시간 때 배웠듯이 그 목재 건물을 엄청나게 지어놔가지고 그 건물들을 다 태워버렸단 말이에요. 불이 나가지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 제대로 된 이름도 존재하지 않고 화재사무소로 존재했었는데, 여기서 보험을 설계해서 엄청나게 이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해상보험은 사실 짜잘짜잘하게 그 해상 그 운행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건 있었는데, 최초로 해상보험이 1720년에 생겨나서 이때 배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배들끼리 그 운행을 그 보험을 설립하면은 그거를 보상해 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히트를 쳤는데, 중요한 점들은 18세기에 번성하던 보험회사들이 아직도 군림하고 있다. 에퀴터블, 앞에 말했던 에퀴터블이나 그런 것들이 악사그룹, 그 라이나 생명, 악사그룹 같은 곳에 일부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수학은 그 미래 같은 거, 사실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그런 걸 계산해서 하는 건데, 중요한 개념으로는 그 현가라는 개념인데, 우리가 사실 이자라는 것을 이용해서 지금의 돈이 미래에 어떻게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는데, 그걸 역으로 미래의 돈이 되려면 현재의 돈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가,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현가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그 이자율이나 사망 같은 데서 패턴이 있는 것을 보고서 그런 것으로 상품을 설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초기 계리사로는 제임스 도슨으로 에퀴터블 라이프가 그 생애 보장 정책 리스크를 계산함으로써 청구액을 청구했고요. 그리고 그 야외 수업 때 배웠던 조셉 실베스터가 그 보험 회사에 고용됨으로써 성공적으로 보험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나다니엘 보드위치가 항해법으로 유명했었는데, 아빠가 그 일을 하라고 시켜서 일을 하러 가서 학업을 그만뒀었는데, 그래서 스스로 자습해서 보험업계로 진출해서 미국의 첫 번째 보험계리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 보험계리의 차이인데, 한국의 경우에는 영어랑 보험계약법, 보험업법 그런 거 1차로 치신 다음에 2차로는 과목별로 따로 시험을 칠 수 있고, 계리 리스크 관리, 보험 수리학, 연금 수리학, 계리 보험론, 재무 관리 등을 쳐야 되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지나면은 ASA 단계가 있고 펠로우 뭐 레벨이 있는데, ASA 단계의 경우에는 기초 확률론, 이자론, 그리고 금융공학, 보험 수리학, 계리 모형론 이런 것들을 쳐야 하고, 그리고 대학교에서 필수 과목을 들은 걸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과목을 안 들었으면 따로 시험을 쳐야 하고, 그리고 실무 시험도 쳐야 하고,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펠로우는 그걸 따려면 한 10년에서 15년까지 공부해야 되는 고난이도 시험인데, 사실 직무를 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걸 따지는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보험 계리학과 역사인데, 그 성균관대 대학원 보험 계리학과 연역이 있는데, 그 2005년에 보험 계리학과가 설립된 이후에 졸업생들이 국내 유수의 보험회사 유관기관에 취직하여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취업률과 그런 걸 자랑하고 있는데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서도 2014년에 보험 계리학과를 설립하고 뭐 신문 같은데 중앙일보 같은데 보면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가 한국 최초의 보험의 계리학과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학부만으로 따지면 그럴 수도 있는데 대학원까지 포함하면은 성균관대가 한국 최초의 보험 계리학과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기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자료를 찾아가면서 영어로 된 자료를 찾느라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옛날에 보험 계리사 준비를 했던 적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예 맨땅에 헤딩을 하는 것처럼 프로젝트가 힘들진 않았었고, 그리고 자료가 많이 나와서 사실 지금 발표도 그런데 사실 시간을 줄이고 양을 적당히 줄여나가는 게 중요해서 그 살을 자르는 기분으로 엄청 중요한 자료들도 잘라나가는 게 꽤나 고통스러웠지만 꽤나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고서 같은 거 나중에 쓸 때도 무조건 줄여 나가야 하니까 무조건 분량이 있고 그런 걸 맞춰 나가야 하는 거에 중요했었으니까. 그리고 발표하기 전에 피드백 같은 거 어떤 사람들이 어떤 걸 궁금해하는지, 아니면 교수님 같은 분이 어떤 부분을 보강하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부분도 꽤나 중요한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듣기 위해서 발표를 하고 혼자만 알아들을 수 있는 거는 사실 글로 남길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자료를 우리가 쓰는 건데,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힘들었던 경험도 많았지만 결국에 좋은 성장통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파이널 방금 후기로. 오케이. 자, 그럼 김윤숙은 이어서 하고 발표를. 오케이. 김윤숙은 이어서 발표할게요. 그리고 지금 보고서에 보면 못하는 말이 어떻게 나오나 다 못했어요. 지금 너무 평가받는 거거든요. 드래프트만 되는 것도 이렇게 했으니까 평가받는 거에서는 오타 3개만 나오면 다 리젝트야. 그래서 논문 서브미트에도 오타가 하나, 2개까지 되는 용이지만 서너 개 나오면 보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받는 거 할 때는 완벽하게 체크해서 체크하는 건 습관화해야 돼. 그냥 대충 만들어서 흉내내서 내서 생각해서는 절대로 고비를 넘어가지 않아요. 실제로 사용한 사람은 그런 사람 원하잖아요. 실수할 사람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준비돼요. 평가받을 때는 완전히 다르게. 보통 아이디어 내라 한마디 하나 하고 있다. 다른 거 이해할 수 있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요. 자, 계속 갑시다. 예, 저는 그리고 전에 발표할 때 Q&A 매주 얼마 몇 개씩 분석했는지 토탈 얼마인지 부분을 정확히 하고 했었어요. 예, 왜냐하면 평가받는 거거든요. 정량 페이지 넘버 지금 39쪽이고 이 프로젝트는 안 포함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39쪽이 되는 거는 그거 빼고 나면 자네가 기본적으로 자네가 디스커션을 차려있거나 지식을 생산해낸 거, 또는 지식을 생산하는 참여한 게 퀀티티가 10페이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주제에 그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 심플하게. 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초반에는 제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내용 책에 있는 것을 그대로 토대로 쓴 건 아니고, 제가 기억하고 말할 수 있을, 언제나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정리를 해본 건데, 제목들은 대부분 주차마다 이제 했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중간고사 이후에 했던 얘기들 중에서는 저한테는 이제 확률과 통계 쪽 파트가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 더 얘기하자면은 동아시아의 수학사, 또 사실 저는 우리나라에서 뭔가 수학의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것을 전혀 이제 알지 못했었는데, 게다가 중국이 동아시아 문화 혹은 과학 발전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많으니까 4대 발명품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많으니까 수학과학 쪽에서 이제 조선 우리나라의 선조들은 그냥 중국의 약간 속국 같은 느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교수님 수업 얘기를 듣고 약간 자부심을 가지게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찰 노트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방금 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잘 참여를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뭔가 참여를 할 때마다의 순간에서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지만,
그 참여를 하는 빈도수가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통일평가는 저는 그 같은 조원인 최민수 군을 썼는데, 일단은 저랑은 뭐 반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제가 만약에 가장 Q&A에서의 활동이 적다고 하면은 반대대로 가장 많이 눈에 띄고 남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좀 이렇게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자신이 있어 하는 모습이 되게 좋아 보였습니다. 네, 이것도 뭐 비슷한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네, 여기서 보면은 제가 중간중간에 네, 아예 참여를 하지 못했던 그런 주차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거?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 법과 데이터에 대한 그러니까 법 혹은 의료, 뭐 수술에 대해서 우리 빅데이터의 활용에 대해서 토론을 한 그 주제가 있었는데, 그 주제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그 세상을 미리 이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흥미로운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부분은 중간고사 전의 내용들이고요. 네,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간고사 이후의 얘기인데, 그 최적화의 해를 구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최적화라는 단어 자체는 제 상공과 친구들이 좀 있어서 상공과의 메인 토픽이라고 하더라고요, 최적화가. 그래서 그런 단어 자체는 되게 많이 들어봤지만 수학하는 그 상황에서는 수학과 수업을 들을 때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였습니다. 그 얘기 중에서 이제 그 결국에 최적해가 있으면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질문이었는데, 사실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 학우들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에 이제 교수님이 프로젝션이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셨어요. 근데 사실 그 프로젝션이 그 사형을 얘기를 하는 거던데, 제가 그 머릿속으로 대략적으로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지만 어떻게 더 얘기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사실 그 이후에 진행을 못 시켰던 이런 부분입니다. 해가 존재하려면 그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해들이 있을 수 있는 해 공간이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소비자가 요구하는 거, 또 뭐 저기 사용자가 요구하는 거, 또 그리고 실제 서플라이어가 요구하는 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죠. 이런 걸 다 만족하는 그 방향에 맞게 그리면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되는 게, 이게 이 해 공간 안에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죠. 예. 그러면 어차피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해가 네. 해 공간은 이거밖에 없는데, 네. 실제 우리가 여기를 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걸 합치면 여기로 와야 됩니다. 여기로 와야 되는데 이 해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옵티멀한 베스트 퍼스블한 해는 이 사람 요구도 어느 정도 만족해주고, 이 사람 요구도 어느 정도 만족해주고, 이 집단의 요구도 어느 정도 만족해주는 해 공간에 있는 해 중에서 이거에 가까운 걸 찾으려면 어느 게 가까워요? 이게 가까워요? 이게 가까워요? 이게 가까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게 제일 가깝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프로젝션이죠. 예. 이 해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것을 만족하는 X축이 얼만큼, Y축이 얼만큼, 뭐 Z축이 얼만큼의 하는 이거는 존재하고, 되게 그럼 이거보다 더 나은 해가 있느냐 생각해보면 지금 이런 접근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해보자는 건 이거는 그 중에서는 에스퍼스블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저는 이거 이래서 플래시 중요해요. 네, 대충 그런 그림을 그렸었는데, 뭔가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 다음 얘기를 한다든가, 뭐 내가 알겠다는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얘기를 쓰는 게 좀 이 차원이 이게 지금 2차원, 3차원이지만 예. 기본적으로 이게 N차원 공간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실제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이게 N차원 공간에서, 또 N차원 N디멘전al 스페이스에서 이게 N차원 벡터고 이 평면이 이게 N-1차원 평면이 되고, 여기에 없는 이 벡터가 여기서의 프로젝션을 구하는 이런 문제를 받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거는 N차원 문제에서 N차원 벡터
아까 제가 좀 인상 깊었다고 얘기를 했던 법과 이제 의료기관에 대한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세상의 발전을 주도를 하는 것은 지금 수학과학의 발전이라기보다는 뭐 특정 회사들,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의 삼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빅데이터를 활용하면은 우리가 어떤 식의 세상에 살 수 있게 될지를 조금은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결론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실용화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의료기관에 대해서, 왜냐면 의료기관 교수님이 올려주신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에는 지금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는데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지금 이것을 사용을 허가가 지금 안 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의 자동주차 시스템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데 법적으로는 아직 사용 불가인 것처럼, 이미 주로 어디냐면 의료 데이터, 그다음에 IT 통신 관련 데이터, 그다음에 금융 데이터. 그게 우리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다 투자했던 거잖아요. 이 데이터들이 다른 나라에 선별돼서 훨씬 더 많은 그리고 이제 법과 수술 쪽에서는, 법에서는 이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느 정도 약간 간단한 판결은 프로그램한테 맡기는 그런 것이 이제 벌써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수술 쪽은 이제 아무래도 생명을 다루는 것이다 보니까 그것을 기계한테 그대로 맡기는 경우는 아직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얘기는 이제 문학에서 로봇이 문학을 쓴다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이제 주제였는데, 그 주제에 대해서도 여러 학우분들이 이제 뭐 시와 소설 막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면서 토론을 진행해놨는데, 뭐 시의 특징이 어떻고 소설의 특징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결국에는 뭐 이미 소설이 이미 나왔고 공모전에서 이제 수상도 했던 수준까지 이제 올라와 있다는 것을 알 이후에는, 이제 이후에 또 우리가 해리포터 같은 혹은 뭐 반지의 제왕 같은 소설을 로봇이 쓴 것을 바탕으로 로봇이 쓴 그런 소설들을 이제 읽을 수 있는 세상이 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나이팅게일 통계에 대해서 이제 조영은 양이 올려주신 그 자료에 대해서, 뭐 사실 나이팅게일을 하면은 이제 수학 혹은 뭐 통계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얘기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프로젝트 부분에서는 저는 사실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는데, 보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우리가 일단 평상시에 보험 가입 권유의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약간 그게 짜증났던 것도 있었고, 근데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보험사도 결국에는 이득을 취하려고 보험회사를 운영하는 건 테니까, 보험회사가 이득을 보면은 필연적으로 피보험자는 손해를 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좀 간략하게 했었는데, 게다가 뭔가 사실 다른 사람들과 나눈다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해서 보험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보험은 잘 모르겠지만 그 보험의 탄생한 그런 계기를 생각을 해보니까, 런던 화재에서 런던 사람들이 느꼈던 이게 무조건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이 고통을 함께 나눠야 되겠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되게 인간성을 느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보험이 조금 더 이제 다시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그리고 또 친구 중에서 계리사 준비하다가 그냥 취직한 친구들도 몇 명 있는데, 그 직업 또한 이제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수업에 대해서는
수업 내용 자체도 뭐 물론 당연히 흥미로웠지만 사실 수업 방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결국에는 교수님이 우리한테 이제 요구하시는 것이 약간의 흥미 유발 그리고 이제 능동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해결을 자신의 질문을 해결을 하는 이런 수업 방식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봐왔던 다른 대학 수업과는 사실 많이 달랐고 그것이 제가 예전에 제가 지금 일하면서 수업할 때 추구하는 그 방법과 굉장히 좀 유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많이 참여하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좀 아쉽게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 수고했어요. 그래, 본인이 저 학생이 퍼스트 잡이에요, 세컨 잡이에요? 어느 게 더